6월 둘째 주에 트럼프 2기 첫 번째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이들과 각각 협상한다는 정책도 좀 난해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트럼프 협상 전략의 일환이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트럼프 감세 법안은 시장이 이미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파국과 결말을 맞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관세 당시에도 채권 시장이 반발했죠. 그래서 채권 작용단의 반격으로 석 달간 실행을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 법안은 국내에서는 이 성악개미의 현재 15% 배당 소득세율을 3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법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핵심적인 것은 부자 감세죠. 부자 감세. 이 때문에 미국의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 이상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심지어 재정 매파를 자처하는 공화당 일부 상원 의원도 머스크와 함께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인준만 남은 상태인데 상원 정치 지형을 들여다보면 53대 47로 공화당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공화당 의원 몇이 등을 돌리면 이 법안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에 트럼프가 부자 감세를 추진했던 것처럼 감세라는 게 트럼프의 어떤 일관된 정책 의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융시장, 그 가운데서도 미국이 부채를 주로 조달하는 채권시장 분위기는 감세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채권시장 움직임을 요즘 채권 작용단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Bond Vigilantees라고 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정권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기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10월 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내각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고 채권시장이 이에 반대 수익률이 뛰면서 실각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내각은 44일이라는 최단명 내각의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당시의 영국과는 상당히 다르죠. 대규모 적자라는 게 일상화되다시피 했고 또 전 세계의 돈이 여전히 미국의 채권시장을, 미국 국채를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기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채 장기 수익률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뛰고 있고 역사적 기준이라고 할 5%에 육박할 정도에 이르면서 미국 감세안도 엄청난 채권시장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미국의 부채와 국채 시장을 잠깐 좀 들여다보죠. 미국 전체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입니다. 36조 원이 아닙니다. 36조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5경 가까이 되죠. 여기서 미국 국채로 조달한 부채 규모가 29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사실 어떤 나라든 전쟁이나 경제 위기에 적자를 유지하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흑자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그 후의 냉전, 그 이후 줄곧 대규모 적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세계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게 된 거죠. 다만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적자를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가 그 후에 다시 3배 이상, 그 이상 늘게 된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비율은 이 국가 부채 대비 국내 총생산 GDP 비율인데 이게 다시 100%로 늘었다가 지금은 자칫하면 120%도 넘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특히 중요한 건 미국 정부가 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게 크게 높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때 표면 금리가 높아야 이게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빚 이자로만 갚고 있는 미국 정부의 예산이 국방비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미국 국채 장기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 얘기는 미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36조 달러에 몇 조 달러 추가하는 게 미국을 국가 파산이나 비상사태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과장된 경고라는 게 맞을 텐데요.
세계의 투자 자금은 지금 유일하게 미국 경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곳 외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 기사들 보면 미국보다 신흥국이 다시 관심을 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얘기는 그동안 미국에 너무 집중돼 있다가 약간 변화가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당장 변고가 생긴 건 아닙니다만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같은 걸 보면서 이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고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반격이라는 게 현실화되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게 뭐냐? 6월 5일자 뉴욕타임스 7면 비즈니스 탑 기사가 바로 그건데요. 경제학자들은 미래의 문제를 예고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트럼프의 감세 표반으로 뭐 미국이 당장 변고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이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감세 법안의 진짜 문제는 경제적 상식이나 진실을 벗어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든가 무슨 경제 위기에는 경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재정을 위해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법이죠. 레이건 행정부도 1기 감세 후에 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2기에서는 오히려 증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는 지금 경제가 비교적 탄탄한 상황에서도 감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건데 오히려 재정 상황만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거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경고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채권 시장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미국이 추가적인 전쟁을 벌이거나 또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적절히 맞섰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감세 법안으로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 이런 대처가 곤란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이 뛰고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재정적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법인 거죠. 혹은 비싸지는 거죠. 문제는 채권 시장이 얼마나 반발하느냐 하는 걸 텐데 이게 향후 추가 부채 조달 비용과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정부를 무너뜨린 영국 정도가 될 거냐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거냐. 저는 전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사후에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중간 어디쯤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큰 타격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지만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채권 자경단의 습격이 예상보다 거셀 것이라고 여겨서 오히려 사전에 이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의 배신으로 이 법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OK 목장의 결투에 버금가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과 채권 시장의 대결이 6월 둘째 주를 글로벌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